정말 남들이 치료비가 너무 좋다고만 하니까 도저히 이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 보험 보시면요, 너도 나도 뒤질세라 새로운 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좋아졌다, 보장은 더 많아졌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보험사들이 왜 이렇게 신상품을 계속 내놓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해는 줄이고 수익은 늘리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래서 보험은요, 광고 문구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약관을 봐야 합니다. 글자 하나 차이로 보험금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비교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정리해서 40대 안보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A사, 여자는 B사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남자 안보험은 A사로 추천드립니다. 물론요, C사나 D사가 보험료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요. 그런데도 제가 A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험료 한 달에 1,000원, 2,000원 차이보다 보험사 규모, 지급 여력, 인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은 지금 당장 쓰는 상품이 아니라 나중에 꼭 받아야 하는 상품이거든요. 실제로 요즘 보면 재무적으로 불안한 보험사들도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를 우선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나는 무조건 저렴한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C사나 D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에도요, 유행,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암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는 암 진단비가 비교적 저렴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단만 받아도 바로 보험금이 나오니까 진단비 위주로 설계를 많이 해드리기도 했고 추천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진단비만 높게 설정하는 게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7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진단비를 넣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요. 대신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암 치료를 하다 보면 재발이나 전이를 막기 위해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구성해두면 진단비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총합 7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를 원하면 A사,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C사나 D사,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진단비만 무리하게 높이기보다는 진단비와 치료비를 적절히 나눠서 가져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성 안보험은 B사로 추천드립니다. 이유는요, 같은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유사암 진단비 구조가 좋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인데요. 이 상품은 유사암 진단비가 5년마다 10%씩 자동으로 체증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가입 금액만 5년마다 10%씩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병원비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거죠. 위 설계 내용은요, 20년 동안 납입하면 90세까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비갱신형이라서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도 장점이죠. 만기를 90세 만기로 설정해 두긴 했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0세 만기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100세로 바꾸면 보험료가 약 15%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세로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그 보험료로 차라리 암 진단비를 1,000만 원 정도 더 높이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00세 만기가 답이다 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30년 뒤에도 같은 가치일까요? 물가 상승률을 연 4% 정도로만 잡아도 30년이 지나면 실질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90세까지 보장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보장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얼마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안내드린 상품들에는 추가로 이런 혜택들도 있습니다. 가입 후 5년에서 10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면 보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 먼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 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오신 적 있거나 약 복용 중이신 게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아니어도 제가 먼저 여쭤보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알아서 진행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 생각하실 때 치료비부터 떠올리시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암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 항암 치료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 자료를 보면요, 아산병원 2023년 통계 기준으로 암 환자가 약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약 20% 정도, 23만 건 수준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그보다 더 적어서 약 11만 2천 건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이 가입하는 치료비 특약은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돈이라는 거죠. 반면에 진단비는 다릅니다.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진단만 내려주면 조건만 맞으면 바로 지급되고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치료를 하든 상관없이 나오는 돈이죠. 그래서 암보험에서는 치료비보다 진단비가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모든 암 환자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도 확인이 되죠. 그럼 수술은 어떨까요?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연간 신규 암 환자가 약 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수술을 받은 건수가 약 2만 3천 건 정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64.4% 정도가 수술을 한다는 뜻이에요. 즉,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또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보면 확률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험사는요, 확률이 높은 보장에는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고 확률이 낮은 보장에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단비와 치료비의 보험료를 같이 놓고 보면 어떤 보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급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이걸 알고 보셔야 암보험 구조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시는 것처럼요, 33세 남성 기준으로 항암 약물 치료비는 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대략 2배 정도 저렴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항암 약물 치료비는 암 진단비보다 그만큼 발생 확률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볼 때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암보험에서는 진단비가 먼저라고 계속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건 정말 꼭 한 번은 짚고 가야 합니다. 나눠서 받는 구조 말고 처음에 한 번에 제발 크게 받으세요. 정말 남들이 치료비가 너무 좋다고만 하니까 도저히 이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 5천만 원, 추가로 항암 약물 치료까지 하면 5천만 원, 총 1억 원 일시금 보장. 그 외에 표적이나 양성자 이런 건 선택으로 하시고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치료비에만 집중하시는데요, 암이라는 질병은 특성상 실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치료 이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단비가 없으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들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해요. 암주요 치료비는 이건 암에 걸리고 또 걸려야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비급여 치료만 보장하는데 비급여 치료를 아예 안 하는 암도 훨씬 많다는 거. 통합암 진단비, 전이암 포함 담보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이암 진단비를 따로 추가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약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보험료를 낼 거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보험의 취지에 맞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보험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왜 여러 번 주는 암보험을 만들고 보험료는 더 비싸게 받을까요? 그럴 확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보험을 준비할 때 지금도 앞으로도 진단비를 중심으로 보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게 보험을 드는 이유고 보험이 역할을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세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